오늘 공부할 캔들은 스피닝 탑스입니다. 하이웨이브 캔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생긴 모습을 보면 몸통이 작고 위아래로 꼬리가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팽이가 회전하는 모습과 비슷해서 스피닝 탑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캔들의 가장 높은 가격이 최고가이고 가장 낮은 가격이 최저가입니다. 이 두 가격을 연결하는 위아래 꼬리가 길게 형성이 되어 있죠. 반면에 시가와 종가는 서로 가까운 위치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몸통이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가격은 위로도 크게 움직였고 아래도 크게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처음 출발했던 가격과 가까운 자리로 돌아와서 마감이 된 거죠. 그래서 스피닝 탑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작은 몸통, 긴 위아래 꼬리 이겁니다. 그렇다면 한 캔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피닝 탑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먼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캔들의 윗꼬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최고가가 형성이 되고요. 그런데 높은 가격에서 매도세가 들어옵니다. 매수세가 올려놓은 가격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아래로 내려오자 이번에는 낮은 가격에서 매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매도세가 가격을 더 아래로 밀지도 못하면서 아래꼬리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가격은 위와 아래로 모두 움직인 뒤에 다시 시가와 가까운 자리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꼬리는 길고 몸통은 작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캔들 하나만 보고 가격이 위로 먼저 움직였는지 아래로 먼저 움직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움직인 순서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더 작은 분봉을 봐야 해요. 중요한 것은 움직인 순서가 아닙니다. 위에서는 매도세가 붙었고 아래에서는 매수세가 붙었다면 어느 한쪽도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죠. 스피닝 탑스는 추세가 무조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고 매수와 매도의 힘이 잠시 균형을 이루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캔들이에요. 스피닝 탑스는 양봉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음봉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봉 스피닝 탑스는 종가가 시가보다 조금 위에 마감이 되었다는 뜻이죠. 반대로 음봉 스피닝 탑스는 종가가 시가보다 조금 아래에 마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몸통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양봉과 음봉의 힘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봉이라고 바로 매수 신호로 보면 안 되고 음봉이라고 바로 매도 신호로 봐서도 안 됩니다. 두 캔들이 모두 매수와 매도로 충돌을 했지만 확실한 승자가 나오지 않은 거죠.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몸통의 색상이 아니라 이 캔들이 어디서 나왔냐, 위치가 먼저입니다. 상승이 이어진 자리에서 나왔는지 하락이 이어진 자리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방향이 없는 횡보 구간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결국 스피닝 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은 모양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먼저 가격이 계속 상승한 고점부터 스피닝 탑스가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매수세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 고점이나 저항처럼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스피닝 탑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도세가 들어오고 아래로 밀릴 때마다 매수세가 다시 받아내면서 힘의 균형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스피닝 탑스 하나만 보고 상승이 끝났다라고 단정을 지면 안 됩니다. 매수세가 잠시 쉬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가격이 계속 하락한 뒤에 저점 부근에서 스피닝 탑스가 나온 경우예요. 하락하는 동안 매도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저점이나 지지받았던 가격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긴 아랫꼬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매도세가 이전처럼 가격을 한 방향으로 계속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흔적이죠. 이 역시 바로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락을 끌고 오던 매도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자리겠죠. 반대로 아무런 방향이 없는 횡보 구간에서나 이런 자리에서 스피닝 탑스가 나왔다면 의미는 크지가 않아요. 이미 횡보 구간은 매수와 매도의 힘이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작은 몸통과 위아래 꼬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죠. 같은 모양의 스피닝 탑스라도 상승 끝에 저항에서 나온 것과 하락 끝에 지지에서 나온 것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맞는지는 다음 캔들의 움직임을 보고 확인해야 돼요. 스피닝 탑스가 만들어지면 이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하나의 범위, 즉 구조로 잡아놔야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아직 매수와 매도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비로소 힘의 방향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캔들이 스피닝 탑스의 고점을 돌파하고 그 위에 몸통을 안착시킨다면 위에서 누르던 매도세를 매수세가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스피닝 탑스의 저점을 이탈하면서 그 아래에 몸통이 자리 잡는다면 아래에서 버티던 매수세가 밀리면서 매도세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온 겁니다. 다음 캔들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마감이 된다면 아직 승부가 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범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때는 굳이 먼저 방향을 예측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캔들 한 개로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후 캔들이 이 범위를 확실하게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꼬리로 잠깐 고점이나 저점을 넘었다가도 바로 돌파로 판단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돌파한 뒤에 그 자리를 지켜내고 몸통이 어느 쪽에서 마감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합의 가격이라고 하죠. 스피닝 탑스는 방향을 결정해주는 캔들이 아닙니다.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점과 저점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캔들입니다. 실전에서 스피닝 탑스가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급하게 진입하면 안 돼요. 먼저 어느 분봉에서 나왔고 어느 위치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45분봉이나 1시간 봉에서 상위 분봉에서 이제 스피닝 탑스가 나왔다면 지금까지 이어지던 힘의 균형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방향을 미리 정하지 말고 스피닝 탑스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분봉이나 3분봉을 체크하면서 하위 분봉으로 내려가서 어느 쪽이 먼저 힘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고점을 돌파한 뒤에 그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저점을 이탈한 뒤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지 이거를 하위 분봉에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상위 분봉에서는 스피닝 탑스가 나온다면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을 하고 하위 분봉에서는 실제로 균형이 깨지는지 그 힘과 방향을 보고 진입 시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은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스피닝 탑스는 매수와 매도가 충돌했지만 어느 쪽도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지 못한 캔들입니다. 둘째, 양봉인지 음봉인지보다 상승 끝인지 하락 끝인지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셋째, 스피닝 탑스만 보고 방향을 예측하지 말고 고점과 저점 중 어느 쪽을 몸통으로 벗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스피닝 탑스가 보여주는 것은 반전이 아니라 힘의 균형입니다. 균형을 확인하고요. 나온 위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어느 방향으로 균형이 깨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순간 스피닝 탑스는 단순한 캔들 모양이 아니고 실제 매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